토토이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토토이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8일 수요일이에요.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은 주말에 무엇을 했나요? 저는 지난 주말에 운동을 했어요. 주말에도 수영장에 가서 수영 연습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개구리처럼 수영을 하는 평영을 배우고 있어요. 또 도서관에 가서 책도 많이 읽었어요. 요즘에는 일기를 매일 쓰고 있는데 나중에 에세이를 한 권 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복날에 이어서 한국의 속담을 소개해 볼까 해요. 한국 속담은 재미도 있으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중요한 교훈과 지혜를 담고 있어요. 국어 교과서에도 속담을 가르치는 단원이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은 저와 함께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5가지 속담에 대해 알아보아요. 제일 먼저 속담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속담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쉬운 격언이에요.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간단한 글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속담은 특정한 상황이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담긴 짧은 문장이랍니다. 한국의 속담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간결한 표현이에요. 속담은 길이가 짧은 문장이에요. 짧고 간결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요. 둘째, 비유예요. 구체적인 상황을 어떤 것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셋째, 교훈과 지혜예요. 속담은 누군가의 경험에서 나온 교훈이나 지혜를 담고 있어요. 넷째, 전통과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에요. 속담은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문장인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속담에도 반영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같은 것들이 속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속담 5가지와 그 의미,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속담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속담이에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는 말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도 좋게 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속담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할 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 생활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서로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속담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누구에게든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야. 이렇게요. 만약에 형과 동생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에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야. 네가 동생에게 잘 대해주면 동생도 너한테 까불지 않을 거야. 처럼요. 이 속담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할 때 존중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속담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말 그대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떡을 먹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이 너무 쉬워서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누워서 떡을 먹는 게 전혀 힘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1 더하기 2은 과 같이 정말 쉬운 문제를 풀 때 이거 누워서 떡 먹기구만 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니 너무 쉽다는 표현입니다. 누워서 떡 먹기와 비슷한 속담으로는 식은 죽 먹기가 있어요. 뜨거운 죽을 먹으려면 입으로 호호 불어서 먹어야 하고 뜨거우니까 먹기가 힘들잖아요. 식은 죽은 호로록 쉽게 먹을 수 있으니 식은 죽 먹기도 정말 쉽다는 의미입니다. 이 속담은 쉬운 일을 하는 것을 누워서 떡을 먹는 행동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 속담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입니다. 여기서 백지장은 하얀 종이 한 장을 말해요. 맞들다는 말은 마주 든다는 말입니다. 낫다라는 것은 더 좋다는 의미이고요. 다시 말해 백지장을 맞든다는 것은 흰 종이 한 장을 들더라도 함께 드는 것이 더 좋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누군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고마운 마음이 들잖아요.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함께하면 더 쉽고 즐겁기 때문이에요. 이 속담은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는 것, 즉 협력하는 것이 좋다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대청소를 할 때 혼자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집안일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조금씩 나눠서 함께 한다면 훨씬 일이 쉬울 거예요.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 라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비슷한 속담으로는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속담을 통해 한국 사람들은 협력의 중요성과 팀워크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속담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입니다.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기 전의 상태인데요. 개구리가 되고 나면 올챙이이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구 행동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해요. 여기에서 개구리는 현재의 나를 의미하고 올챙이는 과거의 나를 의미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나 상황이 예전에 비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난 척을 한다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즉, 겸손함을 잃지 말고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며 지내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속담이에요.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 구구단을 할 줄 몰랐던 아이가 이제 구구단을 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구단을 못하는 내 동생을 보고 아이고, 넌 이것도 못해? 진짜 바보구나 라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고. 너도 얼마 전까지 구구단을 잘 하지 못했잖아. 사람이 겸손해야지 라고요. 비슷한 속담어로는 며느리 늙어 시험이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사실 잘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긴 한데요. 구박을 받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자기 며느리를 더 심하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며느리이던 시절에 고생한 것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자기 며느리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며느리를 마구 구박한다는 말이죠. 이런 속담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겸손한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속담은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금강산은 한국의 강원도 지역에 있는 유명한 산이에요. 풍경이 아주 멋있기로 유명한 산인데 이 금강산에 대한 노래도 있습니다. 식후경은 한자인데요. 밥식 뒤후 볕경을 사용했어요. 아무리 멋지고 재미있는 일도 배가 불러야 흥이 난다는 뜻입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요. 예를 들어 긴 회의를 하거나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식사 먼저 하고 업무합시다 라고 말하려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중요한 일도 기본이 잘 준비된 후에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담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말을 주고받을 때 듣는 사람에게 재미를 줄 수 있습니다. 속담이 재미를 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것보다 이런 표현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어요. 둘째, 자신의 생각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속담이 어떤 상황이나 장면을 어떠한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득력을 높일 수 있어요. 한국에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속담도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담을 사용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속담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속담의 의미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는지 함께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속담들이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저희 팟캐스트에서 듣고 싶은 주제가 있거나 한국어 공부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